안녕하세요. 서울시 주택공급과 도난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공동체 주택이라는 건데요.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그렇지만 이웃과 함께 살면서 삶은 좀 풍요로울 수 있는 새로운 주거유형 공동체 주택이라는 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 들어보셔서 이게 또 뭐야? 공동체?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체 주택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공동체 주택이란 아마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나중에 좀 나이 들고 돈 되면 같이 살아볼까? 라고 이제 그런 대화들도 많이 하고요. 공동체 주택이란 마음 맞는 분들이 사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성 기반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체 주택은 협동조합주택,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그리고 코하우징, 컬렉티브 하우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 주택이 다 같이 산다고 해서 모든 주택을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동체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족들이 살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지켜지는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너무 시끄러운데 애들이 다 우리 집에만 있네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공간이라고 해서 내가 사는 주거 공간을 제외한 공간, 그래서 공동체 공간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족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만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공동체 규약이라는 걸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지킨 주택을 공동체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 주택이라는 게 지금 이런 주택 시장에서는 처음 보는 모델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협동조합 주택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하우징이라고 해서 여러 가족들이 각자의 집에서 살지만 또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공동체 공간이라는 걸 이용하는 주택도 있고요. 아니면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내가 자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 주방이나 아니면 거실 등은 같이 쓰는 쉐어하우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들을 모두 아우르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체 주택은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주택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했을까요? 임대형과 자가 소형으로 나뉘는데요. 임대형의 경우에는 공공임대형, 그리고 민간임대형, 그리고 민간협력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자가 소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형에서는 조금 저렴한 임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요건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형, 아니면 육아형, 아니면 신혼부부형, 예술가형 이런 형태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민간임대형은 공동체 주택을 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룹들이 모여서 내가 세입자로서 거주하지만 이 주택 자체를 함께 짓는다라고 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지만 입주자분들이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협력형입니다. 서울시는 저렴하게 공공의 토지를 빌려주고 민간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분들이 민간협력형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가소유 형태는 살고 싶은 사람들이 땅과 건물을 함께 짓고 나중에 자기의 구분 소유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 형태와 자가소유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임대주택에 산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가 형태로 가진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소유형의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부분을 2년 정도로 한정을 했고요. 임대형에 대해서는 최대 8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주거 문제와 다양하게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개인들이 함께 살며 자발적으로 이루는 주택, 이 부분에 대한 걸 공공성이라고 봤습니다. 서울의 주거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사는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은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나 아니면 주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건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특히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커뮤니티 리드 하우징이라는 정책이 있고 프랑스의 참여주택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두 정책의 공통점은 함께 사는 주택, 그리고 이 주택이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회적 활동, 사회적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런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케아에서는 스페이스 10이라는 민간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코리빙 하우스, 코리빙 하우징이라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함께 사는 주택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사는 주택, 공동체 주택이라는 정책은 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서울시도 이와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계별 지원을 하는데요. 사람이 모이고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함께 사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요. 공동체 주택 지원 허브에서 전문적으로 전문가가 상담을 하게 될 예정이니 그때 또 한 번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담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두 번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주택 인증제라는 걸 통과하면 금융상품, 대출을 지원합니다. 토지비 포함 건설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전체 사업비의 90%를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대출한 금액의 2%를 이자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이 서시면 서울시 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 강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 강사비에 대해서 지원,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공동체 주택을 시작할 때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이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 주택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특히 자료실과 소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간결하게 모든 정보를 빨리 알고 싶으시다. 그러실 때는 서울형 공동체 주택 인증제 필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하루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교시에는 공동체 주택 자체에 대한 개념과 공동체 주택 인증제가 뭔지, 그리고 인증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표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교시에는 공동체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주택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을 준비해라 라는 팁들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공동체 주택 인증 커뮤니티 부분인데요. 워크숍 형태와 강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쭉 보시고 나면 공동체 주택이 어떤 건지, 어떻게 인증제를 준비해야 되는지, 공동체 주택에는 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공동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공공임대형은 자산 기준에 맞춰져야 되는데요. 월 평균 도시근로자 30에서 70% 이내에 있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협력형에 대해서 소득 기준은 따로 없고요. 무주택자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소유입니다. 똑같이 소득 기준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무주택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임대형은 소득 기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공동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 정해져 있나요? 민간 협력형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입주자로서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최소 20년간 살 수 있고요. 나머지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주택에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차인으로 입주하고 싶으시면 공동체 주택 홈페이지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주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함께 모여서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을 건설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룹들을 만들어서 인증제를 거치고 자금을 받아서 입주하시면 됩니다. 주택 비용, 분양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임대형은 주변 시세 대비 30에서 50%입니다. 민간 임대와 민간 협력형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95%, 그리고 자가 소유형에 대해서도 9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 인증제가 무엇인가요? 공동체 주택 인증제란 적정의 기준을 만들어서 공동체 주택이라면 이 정도의 기준은 넘겨야 된다라는 지표로 보시면 되고요. 건축 설계에 대한 부분, 금융에 대한 부분, 공동체 주택에 어떻게 살 건지,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지표가 정해져 있고요. 공동체 주택 인증제에 통과하면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 상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제를 통과하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공동체 주택 인증제를 통과하면 토지비, 설계비, 시공비를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보증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 금융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비인증에 통과되면 건설자금에 대한 대출 부분 하나, 그리고 임차인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들의 전세자금을 보호해주는 임차인 반환보증 상품을 지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동체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후부터는 공동체 주택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설계, 건설, 시공, 그리고 세무 관련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공동체 주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막막하셨죠? 오늘 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서울시가 더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공동체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주택공급과 도난주 주무관이었습니다.